뭐 하여튼 자 그다음 저희가 이거는 굉장히 늦었는데 얘기를 해볼게요. 삼성에서 그렇게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왜 한국 회사가 왜 새벽에 발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근데 저희 뭐 S20이랑 S20 플러스는 굳이 얘기를 안 할게요. 뭐 굳이 얘기를 안 하고 전작이랑 뭐 비교하자면 그렇게까지 차이가 크지 않고 카메라가 약간 업데이트 됐습니다만 이번 발표에서 그렇게 관심의 중심에 선 제품은 아니죠. 네 그렇죠. 그 관심의 중심에 선 두 개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갤럭시 S20 울트라가 먼저인데 만져는 봤어요. 저는 만져는 봤고 이제 호로요님은 그 요즘 그 삼성에서는 갤럭시 투고 서비스를 해서 뭐 24시간 동안 써보셨는데 그건 투고 이따가 하면 얘기를 하고 약간 뭐 4000 lattice to go가 생각나는데 그건 하지 말고요. Good morning, Starbucks and how can I help you? Yes, I'd like to order 4,000 lattes to go, please. No, just kidding. Wrong number. Thank you. Bye bye. 아이폰 11 프로보다 커요. 거의 더 그리고 커. 카메라 범프가 장난 아니야. 이거는 범프 수준이 아니라 약간 과장을 섞으면 내가 팝소켓을 여기다 달았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음. 케이스 거의 필수. 이게 안 하시려면 안 흔들리게 이제 책상 같은 데 놨을 때 안 흔들리게 하고 싶으면 거의 필수죠. 네. 하여튼 그래서 이 하드웨어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결국은 삼성이 제일 잘하는 걸로 돌아왔다라는 느낌이 지울 수가 없거든요. 네. 하드웨어. 그러니까 되게 광고를 보면은 갤럭시 여러분이 기다리던 갤럭시다운 혁신이래요. 그래서 보면 너네들이 말하는 갤럭시다운 혁신은 결국 하드웨어인 거니?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막 그러면서 또 한 얘기가 이 갤럭시 S20은 삼성의 다음 10년이 뭔지를 보여줍니다라고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대는데 그럼 다음 10년은 하드웨어로만 계속 할 거라는 소리가 생각이 나는 거고 이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뭐 막 1억 800만 화소 카메라에 뭐에 이가 결국 이 하드웨어를 때려 박았다라는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보면서 좀 삼성의 미래가 좀 우려스럽긴 하더라고요. 이 새로운 이 IM 사업부의 미래가 좀 우려스럽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애플이나 뭐 구글은 뭐 어차피 죽쓰고 있긴 하지만 뭐 어찌됐든 이제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이 뉴럴 엔진이나 이런 거에 이제 AI 이런 거에 대비를 하고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삼성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도리어 빅스비 버튼을 이번에 빼버렸죠. 그렇죠. 예, 이번에 빅스비 버튼이 없어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도리어 이제 퇴보를 하고 있는 AI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AI가 좀 버즈워드고 뭐 이런 그러니까 좀 약간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래도 사실 기기 내에서 머신러닝 처리하는 게 결국은 그게 앞으로의 그 스마트폰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별로 고려를 안 하는 걸까 싶기도 하고 엑시노스에 그런 거를 담당하는 게 있나요? 요즘 엑시노스 프로세서는? 지금 요번에 우리나라에 출시된 게 스냅드래곤 865로 출시가 됐으니까 아 스냅드래곤 그래요? 865에 스냅드래곤이에요 이번 거는. 요번에 엑시노스 안 나왔어요. 야 포기했구나. 예, 네. 예,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이번에 AK가 들어간 이유가 뭐 업무 그 음모론? 아저씨는 8K 모니터 팔려고 하는 거 아니냐, TV 팔려는 TV. 의무가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스냅드래곤에 이번에 지원해서 넣은 거예요, 그냥.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게 아예 고려 사항이 없었을까라고 물으면은 또 과연 이걸 5분도 못 찍는 이거 가지고 TV가 팔릴까요? 과연? 5분도 못 아니 찍어요, 이거. 5분인가? 맞아요. 제한이 5분 걸려 있고 24K이고. 그거는 5분 걸려 있는 거는 RX백도 똑같았잖아요. 왜 최근까지. 5분이 걸려 있냐면 뭐 발열이 센서 미쳐요. 과열이죠. 예. 아니, 센서 과열이지. 센서 문제는 아니고 그냥 CPU 쪽 과열이 장난 아니에요. 이거 네, 찍어보시면 당연하죠. 알 텐데 1분도 안 돼서 이게 홈런로 수준으로 뜨거워지거든요. 그 8K가
몇 헤르츠였죠? 24. 24헤르츠요? 네. 아니요, 그러면 24 프레임 퍼 세크. 거긴 헤르츠가 아니잖아요. 그건 헤르츠 리프레시 예, 레이트죠. 프레임, 예, FPS. 하여튼 그래서 저는 뭐 그러니까 관련이 아주 없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뭐 일단은 그게 더 뭐 그냥 있으니까 넣었다. 근데 있으니까 넣은 것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8K 그걸 볼 데가 없잖아요. 그 원 그 해상도 그대로 볼 데가 자기네 8K TV밖에는 거의 없을 테니까. 초당 23억 개, 24억 개 픽셀을 처리해야 되네요. 8K 24 프레임으로 찍으려면. 초당 24억 개 픽셀을 처리해야 되고, 거기다가 얘들을 로우로 저장하면 그 CPU가 힘이 좀 덜 들겠지만, 로우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압축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죽는 거지.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 있으니까 썼다곤 하지만 이걸 굳이 싶긴 하더라고요. 요즘 뭐 8K 뭐에다 써먹으려고 대체. 음. 뭐 하여튼.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다운스케일을 해서 쓰는 거죠. 크롭할 때도 편하고. 물론 이게 8K 만한 화질이 나오냐가 문제인데 픽셀만 이게 뭐 8K지. 레드 카메라도 아니고. 지금 제가 울트라를 빌려봤을 때 느낌은 얘는 화소만 진짜 더럽게 많지. 이 화소 하나하나가 그만큼 품질이 좋은가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그 문제는 아니, 있는데 말 나온 김에 얘기를 좀 해보시죠. 그래서 여러 개 얘기를 해보시죠. 일단 제가 울트라를 잠깐 써봤는데 말 그대로 24시간 잠깐 써봤는데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봤던 부분 역시 카메라요. 물론 빌리자마자 처음 들었던 느낌은 이거 손목 나가겠다. 굉장히 무겁다. 11 프로보다 무거울 거예요 아마. 그리고 너무 길다. 그래서 이건 음. 한 손으로 쓰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건 한 손으로 음. 쥐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뭐 화면의 60% 정도까지도 못 가요. 굉장히 커요. 뭐 그래서 저는 이거 절대 살 것 같진 않고 일단 카메라를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얘가 12MP 모드가 있고 또 음. 106MP 108인가? 8, 108MP 있어요. 1억 800만인가? 1억 예. 800만 화소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12MP 1200만 화소 모드로 작동하는데 이 1200만 화소 때는 어떻게 작동하냐면 뭐 쿼드가 아니지. 쿼드 베이어 하고 비슷한 배열로 돼 있어요. 그래. 픽셀을 여러 개를 묶어서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 그러니까 픽셀의 9개 이제 9개 픽셀을 하나로 묶어서 왜냐하면 12 곱하기 9 하면 108이잖아요. 그래서 9개를 하나의 픽셀로 간주를 해서 쓰는 거예요. 예. 간주를 써죠. 그래서 평소에는 그 9개를 하나로 묶어서 더 많은 빛을 받는 거죠. 픽셀 하나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DR도 좋아지고 저조도 품질도 좋을 거다. 그리고 빛이 많을 때는 그 9개를 다 쪼개서 다시 디모자이크해서 108MP 1억 화소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론인데 실제로 써보면은 얘는 1200만 화소를 디폴트로 써놓고 그냥 108MP는 없는 모드로 쓰는 게 낫지 않나? 없는 거로 간주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12MP 모드로 써도 이게 DR이 그렇게 좋나? 품질이 그렇게 좋나라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108MP 때는 굉장히 디테일이 안 좋아가지고 굳이 품질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12MP 때보다도 디테일이 좀 안 좋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뭐 제가 사진도 보여드렸는데 오히려 뭉개짐이 심하면 이럴 거면 뭐하러 용량만 더럽게 먹는 108MP 1억 화소 모드를 쓸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는 뭐 거죠. 그래도 주광에서는 괜찮지 않아요? 엄청나게 그게 잘 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제가 사진을 찍었을 때가 주광은 아니지만 꽤나 밝은 실내였거든요. 그 쇼핑몰이었으니까. 예서도
ISO 찍힌 거 태그 보면은 아마 ISO가 100 그렇게 찍혔을 텐데 만약에 해가 쨍쨍한 곳에서는 뭐 잘 나오겠죠. 그러겠죠. 그래도 아무래도 그 근데 항상 그런 곳에서만 찍는 게 뭐가 아니니까 그렇죠. 예, 뭐 예. 그렇죠. 그것도 예. 그렇고 음. 그리고 그런 쨍쨍한 풍경이 아닌 곳에서는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화질 문제도 있지만 그 1억 화소, 4천만 화소만 넘어가도 핸드블러가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50mm 카메라를 찍을 때는 50mm 렌즈로 찍으면 뭐 50분의 1초는 나와야 안 흔들린다고 하는데 이게 화소가 높아지면은 훨씬 더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얘는 1억 화소 때는 떨방이 되긴 된다. 떨방이 되더라도 그 문제가 있으니까 더더욱 제약이 생기는 거죠, 이 화소를 제대로 쓰려면. 그래서 제가 썼던 느낌은 '이걸 내가 살까? 카메라 때문에 이걸 진짜 굳이 사야 되나?' 느낌은 못 받았고 또 이제 줌도 문제가 돼요. 줌은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얘가 광학 줌은 이제 4배 줌은 광학 줌이고 예. 1배부터 3.9 까지는 막 하이브리드 줌을 써요. 그 4배 줌은 이제 그 큰 잔망경 렌즈 있잖아요. 네. 그걸 써서 4배 줌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중간 사이의 줌이 진짜 오락가락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하이브리드 예. 줌이라는데 뭐 이걸 뭐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하고 하드웨어로 뭐 믹스를 한다는데 이게 여러 실험이 있더라고요. 과연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고 막 조사를 하셨던데 제가 썼을 때도 좀 줌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균일하지 않은 줌 품질. 제일 많이 쓰는 대역이 이제 2배 줌인데 2배 줌 때 화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오락가락합니다. 안 좋다고 하면 그렇고 오락가락해요. 예. 얘는 2배 줌 광학 줌이 없으니까 여기서 2배 줌이 보통 그 35mm 카메라에서는 50mm 돼요. 이거는 이제 아이폰 카메라에도 있는 거죠. 그 대역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그 대역 많이 쓰는 분이라면 '이거 쪼금 고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폰을 쓸 때 화각대로 어느 게 제일 많이 쓰냐라고 생각을 하면 솔직히 4배 줌을 기본 광학으로 하는 게 맞는 선택이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그 뭐 이제 뭐 전체적인 이제 100배 스페이스 줌이나 뭐 이런 거를 구현을 하려면은 뭐 어쩔 수 없이 4배를 설정을 했어야 했다라는 게 아마 입장일 것 같기는 한데 100배 논란도 있더라고요. 이거 과장 광고냐. 예, 근데 100배는 사실 못 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원래 디지털 줌이라는 게 원래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약간 그런 거잖아요. 기술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쓸 거는 못 나온다라는 그런 가장 게 있는 거죠. 광고냐.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 네. 항상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삼성이 이거는 10배 줌이라고 광고를 했으면 네, 차라리 낫죠. 근데 이거 100배는 못 나왔어요. 쓰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100배가 과장 100배 못 광고냐. 써요. 예. 그건 아닌 게 이게 예전부터 캠코더 시절부터 뭐 캠코더가 뭐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 캠코더 시절부터 하던 이제 마케팅 방법이었어요. 이게 광학 곱하기 디지털해서 뭐 100배 됩니다. 이런 건 예전부터 쓰던 마케팅이라서 그거는 뭐 과장 광고는 아닌 것 같고요. 쓸 수 있느냐? 아니요. 그냥 망원경 대용으로는 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 용도로는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100배 줌도 좀 그것도 좀 논란이 많았던 게 도덕적 문제 그게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 궁극의 몰카폰이 되는 거냐 결국은 100배 줌이 근데 뭐 되면. 몰카 찍기에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뭐 그게 과연 그게 과연 상관이 있냐는 거죠 결국은. 그거는 이제 쓰는 사람이 문제죠. 좀 그런 식으로 음. 그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지금 캐논, 니콘, 소니 이런 데서 파는 그런 렌즈 팔면 안 되죠. 그게 근데 다르잖아요. 얘는 이 대포가 이 걔들은 아니
찍는 게 눈앞 이건 몰카가 아니라 그건 대놓고 앞에서 찍는 거지. 그리고 이건 몰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되기가 힘든 게 그리고 100배 줌을 하면 이거 핸드로 100배 줌은 못 찍습니다. 이건 진짜 너무 흔들려서 못 찍어요. 근데 일단은 가능해진다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카메라야 완전 무슨 대포를 대놓고 안 그래도 뭐 옛날 뭐였더라? 이번에 그 코로나 초기에 확진자 병실을 누가 그 이제 사진 기자 하나가 거기를 몰카 찍어서 올려서 그것도 논란이 됐었는데 결국은 그래요. 뭐 사실은 뭐 찍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찍는 사람의 문제다라는 뭐 그거는 그건데 그러니까 아까 그거의 그 과장 광고 100배 중 과장 광고랑 연결이 되는 거죠. 굳이 그걸 그렇게 해서 그 연상을 시키게 해야 했을까? 삼성 입장에서. 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트위터에서 꽤 많이 나왔어요. 그 100배 줌에 대한 그 이제 특히 여성분 이제 몰카에 많이 시달리시는 여성분들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민감해 하시죠. 뭐 이게 찍는 사람이 문제건 어쨌건 그냥 자기는 그 100배 줌 같은 거 없었을 때도 엄청나게 당했는데 이런 게 생기면은 더 심한 거 아니냐라는 그게 생기는 거죠. 결국은. 사실은 뭐 근데 뭐 사실 그렇게 이게 몰카라는 문제가 쓰는 사람이 문제지라는 그 범주 안에 두기는 좀 이제 좀 많이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다음은 그 갤럭시 Z 플립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갤럭시 Z 플립은 예전부터 나왔던 갤럭시 폴드의 후속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갤럭시 폴드와는 좀 다른 방식의 폴더블인데 얘는 플립폰처럼 세로로 접는다 그래야 돼요? 가로로 접는다 그래야 돼요? 세로로 접는다고? 세로로? 보통? 세로로? 네. 그래서 세로로 접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펴면은 일반 6.7인치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아이폰 11 프로 맥스랑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아이폰보다 좀 더 좁아요. 좁은 대신 조금 더 크긴 한데 아마 뭐 좀 더 이제 위로 길쭉하겠죠. 21.9 대 9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화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딱 닫으면은 아마 뭐 그 일반 아마 여성분들의 콤팩트 정도의 크기로 줄어드는데 아마 그거를 애초에 디자인을 했을 때 그 콤팩트를 생각을 하고 디자인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이제 그래서 막 반짝반짝 빛나고 엄청 미끄럽다 그러고 뭐 그런 게 아마 그 콤팩트에서 디자인 큐를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좀 여성 타겟팅을 했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갤럭시 폴드랑 달리.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아마 저는 이제 갤럭시 폴드보다 좀 더 그 정체성이 더 확연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갤럭시 폴드는 너무 이 기술을 보여주기 위한 그게 목적이었지 그 외에 사용성을 고려를 했냐라고 물으면은 싶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Z 플립은 그러니까 좀 보면서 이건 굳이 싶은 게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이제 각도가 고정이 되잖아요. 이제 이 여는 각도가 고정이 돼서 뭐 화면 위아래로 뭐 카메라 놓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니까 굳이? 저걸 굳이? 그냥 일반 플립폰처럼 그냥 탁 열면은 빡 열리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저걸 많이 쓸 것 같지도 않은데 굳이 넣어야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마 그것도 제 생각에 이제 콤팩트에서 많이 이제 그 화장 콤팩트에서 많이 디자인을 땄기 때문에 콤팩트도 이제 살짝 열리는 그게 있잖아요. 아마 이렇게 거울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거에서 진짜로 그 많이 디자인 큐를 따와서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싶긴 한데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힌지가 굉장히 딱딱해요. 그러니까 꽤 손으로 많이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갤럭시 폴드는 이게 특정 각도까지 가면은 착 열리는데 예. 근데 이제 그 Z 플립 같은 거 만져보셨죠? 닥터몰라님도. 예, 저 개봉기 했잖아요. 개봉기 하셨으니까. 근데 꽤 뒤로 가야지 그제서야 열리지 않던가요?
맞아요. 이게 저도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옛날에 저는 처음에는 그 감성을 원했거든요. 옛날 폴더폰처럼 열면 이렇게 착 이렇게 날아가는 그 감성을 원했는데 그거랑 또 있죠. 뭐 그거는 중간에 어디서든 멈추게 하겠다는 그거를 하려면 안 되는 거고 뭐. 네, 그렇죠. 감성이 또 있죠. 예. 뭐 뭐요? 전화 받다가 화났을 때 그냥 확 닫는. 그렇게 다 깨버리고. 그것도 아마 안 되죠 이제. 덮으면 전화가 끊겨요. 네, 되긴 돼요? 뭐, 그 되긴 돼요. 네. 근데 그렇게 세게 닫을 순 없죠. 예. 중간에 비싸서. 걸리기도 좀 이따 하고. 얘기하겠지만. 예, 좀 이따 살살. 얘기하겠지만. 예. 예. 하여튼 그래서 사실 굳이 그러니까 아마 그 콤팩트에서 그 영감을 받았다는 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좀 약간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에러를 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그 미러 퍼플은 너무 이게 그리고 뭐래더라? 그 이제 리뷰어들 말에 의하면 너무 미끄럽대요. 표면이 너무 미끄러워서 무선 충전 패드 위에서도 고무로 돼 있는 무선 충전 패드 위에서도 미끌거린대요. 그래서 그 이제 스킨이 거의 필수라고. 케이스나 스킨 붙이는 게 거의 필수라고. 미끄럽다는 그러고. 얘기는 왠지 지문도 잘 탈 것 같은. 엄청 잘 타요. 음. 장난 아니에요. 지금 사진만 봐도 지문 엄청 잘 탈 것 같고 실제로 쓰는 분 리뷰를 봐도 먼지와 지문이 아우. 그래서 스킨은 뭐 최소 스킨 붙이는 건 거의 필수인 것 같아요. 저라면은 스킨 하나 붙일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이제 G 플립에서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제 삼성에 따르면은 이제 매우 얇은 유리를 해서 굽혔습니다. 그래서 울트라 이제 그거를 싱글라스? 예. 울트라 씬 글래스라고 해서 엄청나게 그걸 홍보를 했어요. 유리를 예. 썼습니다. 왜냐하면 갤럭시 폴드도 그렇고 레이저도 그렇고 여태까지는 다 플라스틱을 썼죠. 그렇죠. 커버를. 왜냐하면 필름? 굽혀야 되니까. 안 그러면 예. 유리로는 굽히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보통 유리는 저렇게 굽히면 깨지죠. 깨지죠. 음. 근데 굉장히 얇게 만들었기 때문에 굽힐 수 있다. 우리는. 접히는 유리다. 근데 음. 예, 접히는 유리다. 근데 이제 그 유튜브에서 파괴하시는 거 전문이신 분이 있어요. 자기가 옛날에 다른지 모르겠는데 아이패드 프로도 막 굽히시고 손으로 굽히시고 예. 막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근육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긴 하는데 와 씨. 야, 저 사람 아이패드 저 사람이 뭐 저렇게 근육질이니 씨 아이패드가 굽히지 씨 하면서 그랬는데 하여튼 이분이 이제 그런 걸 파괴하는 걸 전문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옛날에 레이저 파괴하시는 거 봤는데 정말 볼 때마다 거의 웬만한 호러 영화 뺨치는 공포더라고요. 막 부서지는 거 보니까. 하여튼 근데 걔는 음. 그런 분이 아니더라도 아무나 부술 수 있겠던데요. 일주일만 썼는데도 막 이제 휴대폰 열 때마다 끼익거리는 소음이 나는 정도니까. 그건 레이저요. 네, 예, 뭐. 레이저요. 하여튼 뭐 그 소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Z 플립의 경도가 굉장히 약하다. 그러니까 잘 긁힌다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삼성에 따르면은 정상인가? 그 위에 추가적으로 플라스틱 보호층을 덧댔는데 잘 그게 긁힌다? 흠집이 나는 거고 근데 그러면 유리는 그게 교체가 됩니까? 교체 서비스 있대요. 갤럭시 폴드처럼. 그 필름 부분, 그 긁힌 부분만. 네, 교체가 가능하대요. 이게 이유가 뭔가 이제 그러니까 벌지에서 옛날부터 이제 그 휘는 유리에 대한 그거를 이제 취재 기사를 준비를 했었다가 이제 G 플립 나오면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이렇게 굉장히 얇은 유리의 문제가 뭐냐면은 조금이라도 긁혀도 그 구조 전체에 엄청난 손상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은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그걸 덧댔을 거다. 플라스틱 층을. 왜냐하면 그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그냥 유리를 그 표면에다 보여주는 게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진짜 안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그 사이에 이제 모래알 하나가 들어가서 유리를 쫙 긁어버리면은 그냥 깨지는 거다. 그 유리가. 유리 깨지고 디스플레이도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삼성이 그래서 아마 그 위에다 플라스틱 레이어를 덧댔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플라스틱 레이어가 거기에 흠집이 나는 게 유리가 흠집이 나서 다 깨지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을 거다. 예. 그러니까 이 유리 자체가 아직 기술이 완전히 완성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유리만으로 그 화면 어셈블리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준비가 안 된 거죠. 어떻게 그 기사에 따르면. 네, 뭐 그렇죠. 근데 삼성에서도 하는 말이랑 얼추 맞긴 해. 삼성에서 이제 입장 표명한 부분이랑 얼추 맞긴 해요. 그래서 뭐 그 이제 폴드 때처럼 아마 그 첫 화면 이제 그 화면 그 교체 비용의 70%를 보상을 해준다고 하고요. 그 구매 혜택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그 이제 보호 필름 못 붙인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개발한 특수 보호 필름 하나를 붙일 수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1회 붙여주는 공짜로 붙여주는 서비스가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상 대책은 충분히 마련해놨다라고 삼성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뻐서,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이게 이뻐서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아직 G 플립을 사시면 안 돼요. 너무 손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보통 핸드폰 굴리는 것처럼 얘 굴렸다가는 아마 화면 얼마 못 갈걸요? 지금 쓰는 휴대폰도 아주 잘 부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많잖아요. 뭐 주변에 있잖아요. 맨날 휴대폰 깨져 있는 분들. 네, 그렇죠. 난데. 뭐 네.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든지 뭐 닥터몰라님이라든지. 예. 그런 분들은 음. 이런 휴대폰을 쓰면 이제 더 자주 깨지는 거죠. 더 자주 깨지고 한 이틀 만에 깨질 겁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또 긁혀서 한번 교체하러 가야 되고. 그렇죠. 긁혀서 한번 교체를 받으러 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가야 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거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네. 비싼 휴대폰을 샀는데 음. 번거로우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수하고라도 이런 특이한 기능을 쓰고 싶다.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메인 폰으로는 별로 추천을 안 드리고 싶어요. 이거를만을 메인 폰으로 쓰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 팩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망가져서 센터 들어가야 된다 이러면은 폰 없잖아요. 당신은. 물론 그 센터에서 대여폰 하나 내주긴 하겠지만. 내줘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유발되는 그게 얼마나 많아요. 사실. 이게 서브폰이면은 뭐 그래요. 그럴만 하겠다 싶은데 서브폰이라고 하기에는 165만 원이 너무 비싸지. 세상에 물론 165만 원이 서브래. 와. 메인폰은 얼마야 근데 그러면? 정말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얘가 그 갤럭시 Z 플립이 256기가거든요. 256기가 아이폰 11 프로 맥스보다 싸요. 그리고요. 아마 그러니까 갤럭시 S20 울트라의 최고 모델보다 쌀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 가격을 보면서 되게 이게 와 무슨 이런 비현실적인 가격이 다 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가 이런 기술이 이렇게 가격이 많이 내려왔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165만 원에 많이 내려왔고 이제 일반 플래그십보다 쌀 수도 있다라는 이 상황을 보니까 되게 이게 무슨 정신적으로 혼란이 오더라고요. 막 아이폰 11 프로보다 싸다 이러고 막 이러니까. 아이폰이 와. 비싼 건지 아니면 저 기술이 가격이 내려온 건지 둘 다인 것 둘 같아요. 다지. 정답은 둘 다. 아이폰이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 아이폰 11 프로 가격 측정이 됐을 때 굉장히 상황이 안 좋긴 했어요. 그게 다 트럼프 탓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보면은 그 이제 그 환율 계산을 해보면 그 당시에 그 환율이랑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한 몇십 원 차이밖에 안 나요, 진짜. 물론 이제 애초에 그러니까 애초에 뭐 애플이 비싸게 측정한 탓도 있긴 하지만요.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뭐 하여튼 Z 플립은 솔직히 궁금하긴 해요. 진짜 궁금해요. 그러니까 S20 울트라는 솔직히 제가 그때 이제 발표한 날 코엑스에 있는 삼성 무슨 그런 모바일 스토어 가서 딱 보고 한 100배줄 한번 쫙 해보고 되네? 그리고 다 내려놨어요. 1분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별로 진짜 감흥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Z 플립은 진짜로 흥미롭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요.